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1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밝힌 바 내용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나온 것은 지금 태양건설 부도 문제가 이제 한창 문제가 될 때였잖아요. PF 대출 그것 때문에 그 관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특히 서울 지역에 전세와 월세 임대료가 은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는데 추가로 지금 서울에서 공급할 방법이 특별하게 없죠. 급작스럽게 빠른 1, 2년 안에 공급이 돼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서민들이 사는 도시형 주택,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 기금에서 허그에서 보증 한도를 팍 낮춰가지고 지금 들어올 전세입자들이 전세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월세로만 들어가죠. 그래서 월세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다가구 빌라는 거의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다가구나 빌라를 건설할 때 집주인이 그 건설비를 지불을 하고 건설한 게 아니에요. 집주인은 그냥 집주인은 땅만 제공을 하고 건설업자가 그 땅을 건설할 때까지 이렇게 가담보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를 다 세우고 나서 세입자들을 들여서 세입자들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그 건설비를 회수해 갑니다. 회수 가고 나서 등기를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냥 하면 분양받은 사람한테 돌려주더니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빌라를 못 놓게 된다 그러면 공급은 올수업 된다고 봐야 되죠. 그걸 건설할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금같이 빌라 공급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빌라나 다가구 공급이 안 되고 아파트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아파트 공급은 빨리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빌라하고 다가구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세를 못 놓는다 하면 월세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전세는 그래도 이렇게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받고 이자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쌀 때는 별 의미도 없고 또 그렇지만 월세는 진짜 돈 있는 분들이 자기 자본으로 그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수입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현금 많은 사람만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 많은 사람은 계속 이제 부자가 되고 중간 단계 전세로 해서 중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좀 돈을 모아야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세면 은행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기 돈이란 개념이 있는데 월세는 그냥 불살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그동안에 임대료 상승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선진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임대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기 수입에서 그 지출해야 될 임대료가 50%, 60% 이렇게 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와 그 소형 주택, 도시형 주택이 공급이 올수없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럼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임대료가 올리기 시작하면 월세든 전세든 오르기 시작하면 이 정권이 이제 한 몇 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폭등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정치인 국토부 장관들이 많이 했잖아요. 장관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최고 전문가냐 그러면 그 이재명 옛날에 민주당하고도 가까웠던 옛날에 LH 사장을 건설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꿈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니까 벌써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그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 대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소소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때 자기는 내 편을 떠나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했는데 초창기는 안 됐죠, 그게. 근데 지금은 뭐 좀 분야별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또 재건축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재건축, 도시형 소형주택,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개선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재건축을 이제 발표를 곧 하겠다. 임기 내에 시범지구를 옛날에 그 신도시의 시범단지 같이 시범지구를 선도지구를 착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재건축이 상당히 뭐 5년, 15년, 막 20년 걸린 데도 있는데 임기 안에 착공을 시키겠다 하면 벌써 뭐 한 3, 4년 내에 착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안전진단을 이게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자원을 좀 아끼고 튼튼한 주택 같은 것은 일부러 허물 필요가 없지 않냐. 더 사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주택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 이런 지금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건설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30년, 40년 돼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재건축 하나도 못 하는 거죠. 뭐 말만 재건축이지 추진하다가 많은 거예요. 10년, 20년 추진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땅도 없기 때문에 땅을 만들려면은 재건축을 해가지고 층수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이란 대도시에 살면서 또 오래된 3, 40년 된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복도형이랄지 뭐 녹물을 먹는달지 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그럼 좋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대로 그냥 째버리는 거죠. 그냥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럼 안전진단이 가장 걸립니다. 그럼 그거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재건축 추진하면서 이제 동시 안전진단을 한다. 근데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오늘 어제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파트 공급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제 4월달 총선이 있으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을 위한 잔치다. 뭐 조금 지분 매입해가지고 뭐 떼돈 버는 그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도시에 교통체증만 시키고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건축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거, 대통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금방 하겠지만 법을 고쳐야 될 일 있잖아요. 그것은 못하니까 재건축 빨리 하려면 나를 도와주려면 내년 5월 4월 총선에서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세요.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그러면 이것을 바로 추진해가지고 빨리 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재건축 해당된 주민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태양건설의 PF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부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태양건설 이후에는 뭐 현대건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무슨 건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요. 롯데건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줄줄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원인은 지금 고금리가 원인인데 금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 내리니까 미국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내려요. 대만 정도만 내려도 되는데 대만이 우리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내리면 미국이 내려야 내린다고 하니까 금리는 못 내리니까 그러면 측면에서 도움 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소형 도시형 주택을 빨리 이렇게 분양이 되게 하면 자본이 융통되니까 자금이 선순환되니까 그 방법을 위해서 소형 주택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하지만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발표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파일이거든요. 공기업 찹동이네요. 예. 배경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게 국토부에 가면은 이 파일이 있어요. 이제 뉴스나 언론들은 이걸 보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툭툭 던져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이 원본 파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알겠고요. 재건축 문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 도심 복합 사업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재건축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 속도는 빠르게 문턱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준공된 지 30년 지난 주택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를 허용하겠다. 바로 착수해라. 그냥 30년만 지나면 조합 설립하고 바로바로 해라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문제니까 안전진단 통과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칭 조합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 주체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되지를 않아요.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안전진단 사전에도 바로 조합 설립을 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 3년 정도 단축시키겠다. 그런 거거든요. 안전진단은 지금 기본 대통령이 직접 30년이 지나면 그냥 되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이제 거의 그 예전과 침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은 안전진단을 해야만 위반 제한이 되고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까지 20년.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기도 하고. 지금은 제한을 먼저 하고 30년만 지나면 제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사업 인가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데 사실상 안전진단은 면제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짜투리 땅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 모든 거 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혜택을 줘가지고 가능하면은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개선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도시형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형 주택을 이제 한마디로 지금 전혀 월수업돼 있으니까 모든 것을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오피스텔에다 베란다도 설치해라고 허용하겠다는 거고 300세대
그 세대수 제한 있잖아요. 요것도 뭐 300세대 이상 그 미만은 뭐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것도 다 해당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300세대 이상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300세대까지만 했는데 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설치 제한도 폐지를 했고 주차장 기준도 이제 공유 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에 걸리는 땅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예전에는 짓지 못할 도시 생활주택 빌라나 다가구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정부가 급하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푸는 거예요, 지금. 금리는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전월세 문제를 지금 빨리 수급을 해야 되고 또 건설사들 PF 대출로 해가지고 다 망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조금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이거, 현실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소형 주택 활용도 재고. 이 부분 뭐냐면, 소형주택, 아파트 제외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임대주택을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이제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앞으로 2년간 24년, 25년에 신축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이 25평 이하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에 6억짜리,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 뭐 다가구, 뭐 오피스텔도 들어가겠죠. 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다 안 내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임대주택 사업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강제 폐업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할 때는 등록 임대 사업자일 때는 자기 집만 1가구 1주택으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주택들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주택수에서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종부세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강제로 폐지해 버리니까 갑자기 다주택대가 돼가지고 종부세를 엄청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법은 못 바꾸니까 소수당이라 종부세 이제 뭐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추고 어떻게 해가지고 깎아주기는 깎아줬어요. 그래서 양도세도 이렇게 다주택자는 커요. 취득세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종부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주택자들이 이 소형주택을 2년 동안 사면 신축 소형주택을 사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이 산 주택을 소형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투명인간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주택자가 세 채면 그냥 세 채로만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 다주택자 돈 좀 있잖아. 그럼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세입자들이 집이 없어 난리니까 니네들이 한 채씩 사. 그러면 건설도 많이 돼가지고 공급이 많이 되면 임대료 좀 낮아지고 건설사도 지금 망하려고 그러는데 살 수 있잖아. 니네들이 하나씩 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나는 1가구 1주택자인데 그거 하나 사면 안 됩니까? 되기는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잖아요.
다주택자는 어차피 요게 없어요. 1가구 1주택 특례가 없어요. 양도세 뭐 100% 면제해주고 막 이런 특례가 있잖아. 1주택자엔. 다주택자들은 그런 특례가 없다니까요. 이런 특례가 없기 때문에 1가구 이걸 사도 별 문제가 없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만약에 이 주택을 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종부세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더 국토부에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국토부도 지금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책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얼개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이걸로만 봤을 때는 1세대 1가구 주택자는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안 되니까 그리 알아라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살던 1세대 1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고 이것은 1세대 1주택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뜻인지 어쩐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표면적으로 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아니고 이것은 다주택자나 아니면 무주택자도 이게 이제 주택수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주택자인데 1세대 1주택이나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별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연계된 이제 작업으로 등록 임대를 이제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매입 임대를 또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수 이거 있잖아요. 이걸 새로 이제 또 만들겠다는 등록 임대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자기는 도시형 주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저점에 있으니까 지금 사가지고 좀 나중을 좀 바라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임대사업으로 해서 뭐 5년인가 6년인가 이렇게 지금은 뭐 10년인가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근데 지금 5년인가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그렇게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대책 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허그의 그 전세 보증금 문제 있잖아요. 보증 비율 그걸 조금 좀 현실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워낙 전세 사기 때문에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지금 뭐 인천, 계양, 창릉, 왕숙, 교산, 대장, 광명, 시흥, 화성, 진안 여기를 24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여기는 착공하고 여기도 착공, 여기는 25년에 착공, 여기는 계획 승인, 여기는 계획 승인, 여기가 계획 승인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또 이제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그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기존의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그대로 적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그거 도시형 주택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가장 혜택이 큰 건요. 지방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이니까 아파트겠죠.를 하면은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혜택도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건 지방의 아파트를 하면은 해주겠다. 근데 지방 아파트 그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그 지방 건설사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건설사들 망하려 그러니까 개인들 돈으로 떼부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승 문제 때문에 전월세가 상승 문제 때문에 도시형 소형 주택을 이제 좀 공급을 급속하게 좀 시켜보겠다.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이제 난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통 크게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건축을 안전 위주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안전이고 이제 못 참겠다. 안전이고 뭐고 필요 없다. 어떻게든 초고속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지나면 무조건 해당되게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말한 건요. 그 일반인이나 장관들이 말한 것하고 이렇게 비중을 갖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통령 정부야 뭐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그 말이 령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령. 대통령령이라고 있거든요. 대통령령은요. 법 다음으로 가장 끝발이 센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또 여러 가지 뭐 시행령이 있거든요. 장관들이 하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막 내려가서.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은 그것도 공식적인 상사에서 한 말은 그 법에 버금가는 그런 한마디로 끝발을 갖는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30년 지나면 무조건 하도록 하겠다 공언을 했다는 뜻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재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뭐 준비하고 막 이런 그런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보다 바로 해버리잖아요 스타일이. 저기 침수된 지하 주택 방문할 때 다른 대통령 같으면 카메라가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보고 제가 점잖하게 하고 근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운동화 신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속된 파생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파생 효과가 있냐면 30년 지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외곽지나 이런 데 별 메리트가 없는 데는 40년이 지나도 별 메리트가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난망해요. 그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요지 있잖아요. 요지. 여기는 뭐 진짜 여기 지금 뭐 15층인데 뭐 40층도 올릴 수 있는 자리고 뭐 30층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뭐 진짜 낡아서 그렇지 새 아파트 층수와 상관없더라도 새 아파트로만 만들어 놔도 이건 메리트가 있고 분양가를 엄청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같으면 30년만 지나면 바로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이 넘어서 이제 25년 뭐 이 정도 되기 시작한 데서 그런 요지에 있는 아파트다. 뭐 이제 택지지구나 뭐 이런데 그 중에서도 요지다. 그러면 슬슬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벌써부터 스물스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파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래된 구축이 예전에는 이제 그게 난망했잖아요. 재건축 뭐 말 나오기 30년 지나고 막 이러기 전에 40년 지나고 허물어지기 직전에 저는 난망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 이게 30년 지나면 무조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런 쪽으로도 구축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